예,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이제 정말 이제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골 이슈 살펴봐야겠죠.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새벽에 통과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해서 좀 혼선이 있었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말 사이에 만나서 전화 통화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에 협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본회의에 들어가는데 아슬아슬하지만 8대7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또 하원에서 그 찬성 241, 반대 187로 이것도 통과가 됐죠. 그래서 최종 표결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약 1시간 뒤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야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또 상원으로 넘겨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만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이 시한 내에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상원에 대해서 시장은 많이 주목을 하지 않죠. 왜냐면 지금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원이었습니다.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거의 이제 무리 없이 디폴트는 막았다, 이렇게 아마 헤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큰 매크로 상황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제 유동성의 축소 가능성은 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자, 이에 앞서서 또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 경제 지표 가운데 노동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졸트 서베이라고 해서 구인 이직 보고서 설문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그 연준이 참고하는 고용 데이터는 6월 2일 발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발표 전에 예고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 안에서도 연준이 주목하는 두 가지 이 내용은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변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졸트 보고서 4월 수치는 잘 나왔습니다. 예, 노동 수요나 빈 일자리 수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이번에 발표된 구인 건수 1,000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예상을 대폭 상회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식지 않는 노동 시장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금리 인상 가능성, 확률을 높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6월에 FOMC 때 25bp 베이비 스텝 밟을 거라고 하는 확률이 이 졸트 서베이 발표 이후에 쭉 떨어졌습니다. 27.5%까지 밀렸고 오히려 동결할 것이다. 의 베팅이 70% 이상으로 확 올랐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앞뒤가 맞지 않죠?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두 번째는 유동성 긴축 효과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전까지는 재무부가 긴급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액을 많이 써서 그 며칠 전의 데이터를 봤을 때 390억 달러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이건 2017년 이후 최저치인데요. 이것을 3분기까지 이제 1조 달러까지 늘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즉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 1조 달러를 빨아들여온 다음에 재무부가 현금 보유액으로 쌓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1조 달러만큼이 사라지게 되는 긴축 효과를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질적으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심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제 며칠 뒤부터는 블랙아웃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준 위원들은 여러 발언을 쏟아낼 겁니다. 그 가운데 스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스킵 혹은
포즈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번에는 건너뛰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닐 카시카리 총재가 지난번에 스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 패트릭 하커 총재도 스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의장으로 지명한 제퍼슨 이사도 스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포즈 비슷한 그 뉘앙스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킵에 대해서 언급을 한 셈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6월 FOMC 때 동결 가능성을 높일 만한 그 내용이었고요. 그러나 이 새 인사 모두 같은 발언, 이것이 금리 인상을 끝낸다, 종료를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즉, 이것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을 한다라는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후에 데이터가 나오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결국 시장은 금리 인상 종료가 먼저 수반이 된다면 그 이후에 피봇 가능성,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 회로를 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함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은 6월은 FOMC 때 동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장중에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쉬어가기 장세가 맞을 것 같은데요. 부채 한도 표결 대기와 6월 FOMC 동결론으로 인해서 장중에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그 와중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0.6% 밀렸는데 다우 지수는 0.4%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쉬어가기 장세로 앞에 표현이 됐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었던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고 그만큼 오르지 못했었던 다우 지수의 낙폭이 덜 빠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 이후에 후반부에 저점 다지고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6월 동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질적으로는 좀 아쉬운 흐름이 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5월 수익률을 정리해봤는데 나스닥 지수가 5.8% 오를 동안 S&P 500 지수는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신저가 종목들이 정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수 비율로 봤더니 약 28% 정도가 됐는데요. S&P 500 지수 안에서요. 이것은 1990년 이후 최저 상승의 종목 수입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종목들이 훨씬 더 안 좋은 이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좀 시장이 쉬어갔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근거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피로감 누적 때문인지 주가의 흐름이 전강 후약의 패턴 대부분 그려갔고 반도체 마찬가지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어제 데이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앞에 전강 후약의 패턴으로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를 뱉어내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전날 3% 약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쉬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증시였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 간밤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AI 테마주들의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5.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AI 테마의 이제 대표 주자격으로 인식되는 C3.AI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9% 밀렸습니다. 그리고 장 마치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의 약세는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C3.A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이번에 EPS도 뭐 적자 규모 폭 확대로 나타났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의 하락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동안 상승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도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C3.AI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 상승률만 보면 257%나 올랐습니다. AMD, 마이크론 등의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일하게 인텔이 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5% 가까운 상승세가 정규장에서 나왔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AMD가 올라가는 동안 그 엔비디아나 AMD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동안 인텔의 종목은 그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AMD인가요? 아마 예, 요런 정도의 이제 상승폭이었다고 보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졌는데 거의 상승폭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키 맞추기에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의심되는 정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젠슨 왕 CEO가 지금 이것을 위탁 생산을 맡기는데 기존에 TSMC에 맡겼다면 여기 이제 풀로 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나서 인텔에도 맡길 예정이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아마 주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상승 이유를 해석하기로는 중국의 재고 완화라고 표현이 됩니다. 히트맵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쉬어가는 장세가 이제 역력히 드러나는 게 히트맵상으로도 나오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빅테크 종목 위주의 낙폭,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의 낙폭이 두드러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그나마 이제 강한 모습이었고요. 필수 소비재도 방어 섹터죠. 이 정도 상승세를 시현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상승 테마 섹터 쭉 기입을 해봤는데 클라우드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바이오, 여행, 의료용 로봇, IT 보안, 메타버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태양광 섹터의 강세. 이제 예산안과 이제 맞닿아 있는 게 태양광 풍력이 될 텐데 미증시에서는 풍력 관련 기업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커버리지 올라오고 있는 레포트들은 태양광보다 풍력에 초점을 맞춰줘서 좀 긍정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률로 배열을 했을 때는 리튬 테마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알루미늄, 화학 테마 이들 섹터가 많이 빠졌는데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자동차 부품 테마도 이날은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이제 하방을 압박했었던 요인이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중국의 지표가 정말 좋지 않게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전체 시장을 좀 억누르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럽 증시를 억눌렀던 요인, 미국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약세 요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정말 중국 경기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어제 오전에 발표된 이 지표인데 5월 제조업 PMI 전달 49.2에서 48.8로 대폭 내려갔습니다. 기준선이 50이죠. 기준을 밑돌면 경기가 위축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세부 항목 보시면 신규 주문 항목,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 모두 50 이하를 밑돌았습니다. 이 세 개가 다 50 이하 위축 국면을 나타낸 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이터입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 중국의 상하이 지수, 항성 지수 모두 이제 큰 폭의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 이들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 경기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 PMI가 2개월 연속 50 이하를 나타내면 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으로 완화 기조를 좀 시장에서 이끌어낸 바가 있어서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때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하단 다지기에 들어가서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지 않았던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 위엔화의 환율 반영성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성적 C+라는 평가 삼성증권에서 나왔는데 코로나에 대한 경제 충격, 주택 경기의 부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변수는 좀 감안해서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전망도 이제 수정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빠른 이제 회복 가능성이 대두됐다면 최근 들어서는 빠른 회복보다 이연된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상, 밸류에이션상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이후에 그 기대감을 이연시키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이제
무선 충전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요. 이슈가 좀 있죠.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이 무선 충전기를 허가받으려면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간소화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테마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테마주들이 형성이 돼 있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보면 SK그룹이 이 전기차 충전의 진심이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쭉 기입을 해봤고요.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던 종목은 조일알미늄, 카나리아바이오, 휴림로봇 정도. 그리고 이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제 기아 노조의 부분 파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일시 중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엮여 있는 것이 이제 물류 로봇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고 바이오의 시간입니다.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좀 정리해 드렸었고요. 참가 기업까지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얼마 안 돼서 바로 바이오 USA가 개최 예정입니다. 이건 미국 보스턴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참가 기업 수가 어제 기준으로 등록한 것만 보면 9,000개, 이제 9,000 기업에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받겠죠. 국내는 한 544개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목되는 3대 키워드가 CDMO 그리고 ADC, AI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연관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MSCI 정기 리뷰 스케줄 오늘부터 리밸런싱 이후에 거래가 됩니다. 어제 장 마감된 수치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5월 리뷰 요거죠. 편입과 편출 기업은 과거에 당잠사에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편입 기업의 수급이 쏠리면서 이 발표 이후에 리밸런싱 이후에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이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공유되기 때문인지 그런 수급의 이동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그때 같이 체크해드렸는데 사실 그보다는 이 유동 비율 변경 종목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정리를 했고요. 유동 비율이 이 올라가는 종목들 어느 정도 비율로 추측이 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퀀트 분석 내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 순으로 유입 가능 종목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감소 종목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온앤커의 당잠사였습니다.